핫쌤입니다. 내가 최근에 유튜브에 이와 같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니까 학생들이 내 책과 인강에 대해서 궁금해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 책 어수문 구성 특징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자, 내 책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NCS 국국 교수자용 그 자료를 완벽하게 분석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놨죠. 전체 907페이지입니다. 자, 필수서 길이 112페이지, 의사소통 302, 문제 해결 324, 이 두 개는 단행본, 각 건의 페이지 분량과 맞먹죠. 수리 능력은 168페이지 해당됩니다. 여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부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론과 문제 구성비를 보면 페이지 기준입니다. 이론이 전체 10% 차지하죠. 자, 이론은 10% 정도 공부하고 나서 익혔던 이론을 문제풀이 시도하는 겁니다. 문제 구성비를 보면 모듈형이 50% 정도 차지하죠. PCS 30%, 수능 기타 문제 20%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777개 해당되죠. 자, 777개 예시 문제, 기출 문제 이것이 50% 정도 차지합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내가 강쌤과 함께 문제 유형을 개발했죠. 그리고 PCM 문제가 30% 정도 차지하고 수능 그리고 공무원 국업 기출 문제, 특성인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이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777개 문제를 풀면 웬만한 문제 유형은 다 익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간단풀이 접근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NCS 모듈형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NCS 필기시험은 크게 기초인지능력 모듈과 업무능력 모듈로 나눌 수 있죠. 기초인지능력 모듈은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익혔던 지식 바탕의 문제 유형을 말합니다. 자, 충북발전이 이번에 채용하면서 인지요소 80문항을 출제한다 이렇게 밝혔죠. 그 반대 응용 모듈은 배운 지식을 업무 상황과 연결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 문제를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니 하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지능력 모듈과 업무능력 모듈의 출제 비중인데 인지능력 모듈의 출제 비중은 30% 안쪽입니다. 나머지 70%가 업무능력 모듈에서 출제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명제, 논리게임 이와 같은 문제 유형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능력, 문제, 특징이 뭘까? 자, 초기 NCS 샘플 문항을 개발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장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현장을 읽어낼 것이냐?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익힌 지식을 산업 현장과 연결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산업 현장의 문제와 연결해서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제1편은 필수석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는 눈 그리고 답을 찾는 스킬 이와 같은 것을 다루는데 내가 인강 4차시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익혀도 사실은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것만 익히고서 문제 풀러 가서는 실제 필기 합격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하는 게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NCS는 태생이 암기가 아닙니다. 자, 이 신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문제 답을 외우는 암기식 공부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암기 위주로 공부해서는 문제 푸는 그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제2편은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목차 구성했는데 내가 앞에서 동영상 올렸었죠. 산인공이 개정한 샘플 문항 내가 다 보고서 전체를 분석했더니 산인공이 공개한 샘플 문제 충분히 풀고도 남았습니다. 특히 제3장 실용문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지문을 다 읽지 말고 답을 찾는 그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렇게 잔소리하죠. 자, 상대방 거사 지문이죠. 이 내용 파악하는 방법, 읽다, 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정독과 속도가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쓰는 틀, 이 네 가지를 익히라는 거죠. 이것을 익히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반응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의사소통 문제를 사부고성 이항들이 포스트잇 꼬리물기 이와 같은 스킬로 문제를 풀고 답을 찾은 학생들 들려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머리꼬리 사부고성 이렇게 접근했더니 이젠 기술적으로 읽기가 가능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젠 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보세요.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예시 문제죠. 자, 이 지문을 읽고 해석할 거냐? 아닙니다. 자, 관계이다 하지만 그래서 사부고성에 해당되는 거죠. 맞다 그렇다 최고의 관계이다 하지만 내역에는 뭐죠? 정확한 업무 처리죠. 그래서 정확한 업무 처리를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해석하지 않고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자, 실용문은 아주 중요하죠. SS는 회사 경제 활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회사 업무의 중심인 기획서, 보고서 이와 같은 실용문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쓸데없는 내용은 다 추려내고 정말 우리가 익혀야 할 것들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시험지에서 실용문을 만났다 그러면 자, 나열형이냐 요약형이냐 이렇게 구분하고서 요약형인 경우 포스트잇을 보면 된다. 내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치죠. 이렇게 포스트잇을 익히면 정말 이제는 지문 읽지 않고 답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맥킨지 방식의 비즈니스 키를 익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논술, 면접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무 논술, 비즈니스 레터, 영역 면접 이와 같은 것들 전부 다 맥킨지 방식이죠. 그래서 제대로 익히면 그 활용도가 아주 넓어집니다. 실제 한전 합격자가 포스트잇 잘 활용했다 이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학생은 자, 장학재단 논술 포스트잇을 접근했더니 아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역 면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부고성을 활용하면 토론에서 내가 아주 유리한 국면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 학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면접 갔었는데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이 사부고성을 활용해서 이제는 최종 합격했다 그러죠. 자,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승했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봤듯이 포스트잇과 사부성을 익히면 실전의 업무 역량이 아주 높아집니다. 자, 이 친구는 현직자입니다. LG LCD 현직자에 있었는데 포스트잇 틀을 익혀 난 다음에 회사에서 PT를 했더니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어느 합격자, 자, 핫쌤 NCS를 공부했답니다. 영역별로 스킬을 알려주는데 NCS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업무에 도움이 돼서 좋았다 이렇게 공지모에 올려져 있더군요. 자, 이 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시 수업에서 받았던 내용들 현업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분은 나이가 많습니다. 40대 노땅이었는데 국방부 5급 사무관으로 재취업했다 그러죠. 자, 보고 쓸 때 내가 가르쳤던 사부고성 가지고 했더니 큰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생각이 났더랍니다. 자, 이분은 나이가 53살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54살이죠. 아줌마입니다. 근데 남동발전 지원에서는 최종 합격했죠. 자, 기획팀 부서 배치 받았는데 내가 가르쳤던 그 내용들 기획 업무에 하고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전체적으로 맥킨지 비즈니스 키를 익히는 이와 같은 목표 아래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 문제 답을 찾게끔 유도하는 거죠.